네, 지난주부터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시리즈를 기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출발새 아침의 기획특집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 코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화를 통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와 그리고 2부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석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석동현입니다. 예, 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수처법 이 개정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는 9일까지는 자 개정안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석 변호사님께서 어제 SNS에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네네. 그 제목이 공수처는 요술단지인가 이렇게 쓰셨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비판하신 겁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여당이 지금 공수처를 요술단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공수처라는 기구가 그 권한이나 기능이 참 막대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이 공수처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킬 때도 현재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었고요. 예. 그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야권이 이제 반대하는 가운데서 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건데 예. 참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흑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흑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석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개정안 지금 밀어붙이겠죠, 여당에서. 네, 현재 의석수로 보면 네. 지금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참 그간에 국회에서 정하는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은 사실 여야 간에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합의 통과가 원안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것이 부작용이 제일 적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추진하기까지는 앞서 이제 공수처장 그 후보를 최종 2명을 고르는 그 추천위원회가 이제 매번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지금 공수처장 추천 문제가 불발이 됐다 하는 것은 정말 예. 코앞의 표피적 현상만을 말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을 작년에 제정할 당시부터 지금 당시 민주당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야당에 동의하는 사람, 야당에 거의 추천권을 준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네.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 공수처법이 이만큼 중립적이다. 예. 또 현재 여당에서 공수처법을 악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민주당이 당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름 PR을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장 이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예.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공수처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 비토권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실제로 공수처장을 뽑을 때는 예. 야당에서 사실상 어떤 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네. 보장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공수처법을 만들 그 조항을 보시면 예. 7명 중에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얼마나 강조를 하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막상 현실화되니까 이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굉장히 이렇게 네. 반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 한 것은 그때 얘기는 뭐고 지금 얘기는 뭐냐는 것이 있고요. 예. 또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야당에 하자는 대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사실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사실 현재의 이 여당이 집권의 기반을 만든 것이 3년 전에 박영수 특검의 수사였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뽑아서 해결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들어 찍으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을 지금 현재 공수처 이 문제도 그러한 태생적인 문제를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기왕 법이 만들어졌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예. 이 야당을 설득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석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뭐 불발이라는 표표적인 이 결과의 그 내부를 보면은 사실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여당 쪽에서 사실은 약속하다시피 한 비토권을 태도를 바꿔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공수처라는 게 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뭐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부분은 예. 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유를 받고 수락을 하면서 예, 제가 공수처의 어떤 그런 본질적 특성에 관해서 갖고 있던 제 개인적인 사실 독백이었는데 그것이 예, 정도 이상으로 부각된 측면이 좀 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사실은 그때 썼던 글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미 법이 통과가 되어서 현실화된 마당이면 예, 그러한 문제적 요소를 제가 말하는 이 괴물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굉장한 막강한 기능, 즉 헌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막강한 권한을 누린다고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헌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약간 기이한 요소, 이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공수처장이 그나마 운영을 잘해야 그러한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그 얘기에 사실 방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느끼는 그 개인적 독백으로서의 그 공수처 특성에 관한 부분이 먼저 부각이 되니까 뭐 무슨 괴물에 왜 가려고 하느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도 사실 뭐 비판을 받기도 하셨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헌법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그나마 약화시키려면은 공수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이 기관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나 언론으로부터의 그런 우려 요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석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본인께서도 이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되신 상황인데 전체 후보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추천되신 분들 가운데 저 외에 10분 가까운 분들 중에 나름 훌륭하시고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서 역량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수처가 그러면은 고물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 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의 눈으로 봅시다. 상식의 눈으로 본다면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상급 이상 모든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이며 아울러 그에 따른 정보 관리를 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하위 공직자들에 비해서 훨씬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관을 현재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에 저는 묻고 싶어요. 이 기관을 정말 말 그대로 법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1차적으로 현재 정부 여당이 제일 껄끄러워야 맞습니다. 예. 즉 현직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산부요인, 국회의원 또 그밖에 여러 특수직까지 3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문제가 된다면 껄끄러워하고 이 기관을 두려워해야 맞는데도 예. 전혀 거리낌 없이 서둘고 지금 이 현재 여당이 말이죠. 예. 이 법의 어떤 그 개정 또 기관의 출범을 서두르는 것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관을 전혀 현재의 권력자들은 겁을 안 낸다는 이 모순에 봉착합니다. 예. 이 공수처를 만들어도 우리는 아무 관계 없고 네. 나름 이 기관이 노리는 바, 이 기관이 겨냥하는 어떤 그 대상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예. 뭐, 한간에서는 뭐, 현재의 총장이 1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네. 이 공수처가 운용 내지 작동될 가능성을 정부 여당 스스로가 또 여당 정치인들 스스로가 지금 간간히 비추고 있는 이 현상을 한번 보시란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를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특정 세력 수사처 내지는 판검사 수사처로 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전혀 이것이 하나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네. 이 공수처가 단순히 검사 판사의 어떤 견제기관이다. 또 여권의 실세들의 어떤 권력형 비리를 이렇게 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그래서 이른바 정권 어떤 호위처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가 기왕에 지금 법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러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잡는 그러한 의지가 공수처장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석 변호사님, 저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찬성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름직이 무슨 개혁이라 하면 다들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 뭐 지금 현재의 정치권, 특히 여권 정치권에서 모든 것이 이른바 기승전 검찰 개혁이라 할 정도로 모두 검찰 개혁이고 검찰을 다 난도질하고 인사와 조직을 다 부수는 것도 개혁이고 또 윤 총장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도 개혁이고 공수처 만드는 것도 개혁 이런 상황입니다만 예. 저의 경우에 오랫동안의 어떤 이 법적 경험으로서 저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예. 왜 검찰이라고 개혁할 요소가 없겠습니까? 쉼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 요체는 저는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힘을 빼야 된다 하는 것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예. 현재의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개혁은 현재 검찰의 힘을 빼서 이 힘을 다른 기관으로 돌리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줄여서 어떤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어떤 그 통제를 좀 받는 것을 줄여줘야 되는데 또 다른 통제기관, 즉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겨서 지금 경찰을 거의 공용기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기업이나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개혁이다. 개혁을 네. 빙자해서 네. 너무나 결국 이 무소불위 이 수사기관 권력을 결국 총량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